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로 이루어진 축구 토토 승무패 45회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팀이라고 생각하던 팀들이 아주 상대 팀들을 개패듯이 패주는 경기들이 많이 나왔고, 가장 큰 이변이라고 한다면 4번 경기 포르투와 AC 밀란 경기였을 텐데, 솔직히 AC 밀란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3패를 기록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포르투의 루이스 디아즈 선수에게 골을 먹히면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는데, 확실히 AC 밀란의 이름값도 예전에 비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45회차의 경우는 뭐 밴드 멤버십 토론방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올킬 중이신 분들 있으신 것 같던데 마지막까지 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축구토토 승무패 46회차에 들어온 K리그 경기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대법 간단 패턴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경기별로 저의 초안 생각을 덧붙여서 쭉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의 경우는 금요일 밤 최종픽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고, 저희 골때리는 TV 채널은 축구토토 승무패 46회차 14경기 중에서 일반 구독자분들께는 8경기에서 9경기 정도 오픈이 되고, 나머지 5경기에서 6경기에 대한 최종픽은 멤버십 구독자분들께만 추가 공유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제주 대 전북. 자, 제주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제주의 승무패 확률 승 16%, 무 29%, 패 55%로 제주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2%, 무 38%, 패 50%로 역시 제주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전북은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4연승을 기록 중이고, 리그 초반 4연승을 기록 중이다가 울산을 만나면서 무승부로 연승이 끊긴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전북이 원정에서 5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제주 기준 0승 4무 6패를 기록 중이고, 제주 홈에서는 2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가장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무승부가 나왔다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주가 현재 승점 44점으로 리그 5위를 기록 중인데, 이 경기에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 제주가 전북에 패배를 하고 6위인 수원 삼성과 7위인 포항이 둘 다 승리를 기록을 한다면 제주가 그룹 B로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활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주포 공격수인 주민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추후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주민규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다면 이정문 선수를 다시 한번 선발로 내세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가 194cm로 타겟팅 공격이 가능하고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등지고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지금 전북의 홍정호 선수가 강원과의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구자룡 선수가 그 자리를 메꾸면서 김민혁 선수와 센터백을 보게 될 텐데, 이정문 선수 맞박으로 올라오는 크로스들을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주도 전북과 해볼 만한 싸움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반대로 전북 또한 기본적으로 강팀이기도 하고 제주가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처럼 승점 3점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수비 라인을 굉장히 높게 올리고 있어서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이정엽 선수가 넣은 골을 상황처럼 상대편 공격수와 골키퍼 1대1 상황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 뒷공간이 한 방에 털려버리는 상황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북 대 울산 아챔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문선민 선수 같은 스피드가 아주 개빠른 선수가 있기 때문이죠. 문선민 선수가 아챔에는 왜 출전 안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문선민 선수가 군대 입대하기 전인 2년 전에 아챔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었는데, 이 징계가
군대 전역 후인 지금까지 적용이 돼서 출전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북이 아챔에서도 탈락을 했기 때문에 목표는 지금 K리그 우승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리그 2위로 1위인 울산과 승점 1점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점 3점을 따서 리그 1위로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제주와 전북이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도 하고 양팀 모두 승점 3점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승패로 갈릴 것으로 보이고 승패가 갈린다면 제주의 이정문 선수의 높이를 활용한 한방 싸움이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공격에서의 퀄리티를 볼 때 전북이 우세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제주가 승점 3점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처럼 공격 시에 수비 라인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다면 전북의 스피드 있는 역습에 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규 선수의 출전 여부를 한번 금요일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지금까지 생각으로는 제주의 단통 패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경기 성남 대 울산. 성남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성남의 승무패 확률 승 19%, 무 32%, 패 49%로 성남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26%, 무 33%, 패 41%로 역시 성남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울산은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고 리그 내내 3연승 후 무승부, 3연승 후 패배, 3연승 후 무승부, 3연승 후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4연승까지는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3연승 중이라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남이 홈에서 5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성남 기준 2승 1무 7패를 기록 중이고 성남 홈에서는 4패로 한 번도 승리를 한 적이 없네요.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울산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우선 이 경기는 성남이 3주간의 K리그 휴식 기간 동안 체력도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고 김남일 감독님께서 빠따 쳐가면서 훈련을 잘 시켰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성남의 홈 경기장이기도 하고 홈팬들의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빨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홈에서 5경기 무패를 기록 중인 성남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한번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울산이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건 맞죠? 아챔에서 바코 선수의 개인 돌파에 이은 골까지 정말 기가 막혔고 전북 송범근 골키퍼를 멍 때리고 공만 쳐다보게 만들었던 이동경 선수의 미친 중거리 원더골까지 한준희 해설위원은 막 와, 와, 하면서 소리를 엄청 질러대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울산이지만 이번 주 사실 경기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7일에 전북과 연장까지 가는 경기를 치렀고 오늘인 20일 포항과의 아침 경기도 치러야 되고 24일에 성남 원정 경기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3일, 4일 간격으로 치러지는 경기로 인한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남은 3주 동안 훈련만 하면서 체력을 풀로 채워놨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성남의 우위가 생각이 되고 성남 역시 리그 5경기 연속으로 이기든 지든 한 골씩은 꾸역꾸역 기록을 해주고 있고 뮬리치, 이스칸데로프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면서 이 선수들의 컨디션이 그날 빨딱 서주기만 한다면 이변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성남이 리그 11위로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다이렉트 강등 피하려면 승점 1점이라도 꾸역꾸역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성남의 무승부를 포함을 해서 성남의 무합패 투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번 경기 대구 대 수원 삼성. 대구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대구의 승무패 확률 승 46%, 무 30%, 패 24%로 대구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8%, 무 33%, 패 19%로 역시 대구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대구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대구 기준 4승 3무 3패를 기록 중이고 대구 홈에서는 3승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수원 삼성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경기는 대구가 너무나도 우세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우선 대구FC 자체가 홈발도 많이 받는 팀이기도 하고 주전자원들이 부상해서 많이 복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가장 큰 건 역시
세징야 선수인데 수원FC와의 경기였던 9월 25일 경기에서 햄스트링 교체 아웃이 되면서 2주 정도 결장이 예상이 됐는데 지금은 뭐 사실 거의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 경기 충분히 출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다면 에드가와 세징야 공격 라인 충분히 홈에서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수원 삼성은 공격수의 부재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상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부상에서 복귀한 김건희 선수가 투입됐었는데 투입된 두 경기 동안 보여준 게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권창훈 선수가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골을 기록을 했지만 골 기록 이후에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장기간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삼성은 정상빈 선수의 출전 여부에 대해서 추후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수원 삼성이 현재 6위로 그룹 A그룹에서 간당간당 걸쳐 있는데 최근 경기력으로 볼 땐 수원 삼성이 그룹 B로 떨어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구가 현재 리그 3위로 구단 창단 이래 역대 최고 성적인 3위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3위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는 승점 계속 쌓아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 대구의 단통 승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번 경기 강원 대 FC 서울. 자, 강원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강원의 승무패 확률 승 49%, 무 24%, 패 27%로 강원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7%, 무 32%, 패 21%로 강원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딱히 특이점이나 패턴적인 면은 없어 보이는 양 팀이에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강원 기준 4승 4무 2패를 기록 중이고 강원 홈에서는 컵 경기를 제외하고 2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강원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네요. 자, 우선 양팀 모두 그룹 B로 확정이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확실히 FC 서울의 강등권 탈출이겠죠. 리그 10위로 사실상 11위인 성남과 승점이 같기 때문에 여전히 강등권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강원이 정배당을 받고 있는 경기긴 하지만 FC 서울의 안익수 감독님이 오고 난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FC 서울의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강원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익수 감독님이 온 이후로 패배가 없는 FC 서울인데 확실히 턴오버라고 하죠. 공격권을 가지고 있을 때 비용신짓을 하면서 상대편에게 공을 뺏기는 턴오버가 확실히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수비 시에 많은 선수들이 가담을 해주면서 상대편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힘들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 시에 조용욱 선수를 거의 뭐 200% 활용을 하면서 특히나 양쪽 풀백인 이태석과 윤종규 선수가 공격 상황 시에 중앙 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공격 시 패스나 침투를 통한 공격 가담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예전보다 확실히 FC 서울이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강원은 지금 3경기 동안 패배를 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고무열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확실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공격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김대원 선수와 이정엽 선수가 있긴 하지만 그닥 결정력적인 측면에서는 기대가 되지 않고 그나마 김대현 선수가 최근 발끝 감각이 좋아지면서 광주와의 경기에서 프리킥 상황으로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냈지만 FC 서울에는 오스마르나 기성용 같은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강원이 상대 전적상 FC 서울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최근 경기력이 좋아진 FC 서울이 최소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강원의 무와 패 투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경기 수원FC 대 광주FC. 수원FC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수원FC의 승무패 확률 승 59%, 무 19%, 패 22%로 수원FC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4%, 무 18%, 패 18%로 수원FC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광주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5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수원FC 기준 2승 1무 7패를 기록 중이고 수원FC 홈에서는 1승 1무 2패를 기록 중이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수원FC가 홈에서 승리를 했었네요. 자, 우선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수원FC가 승리하겠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경기인데 광주가 현재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 굉장히 크다는 점, 그리고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5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6연패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또한 수원FC가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상성상 광주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성적인 측면을 볼 때 광주가 우위에 있다는 점, 또한 수원FC가 두 경기째 무득점이라는 거 볼 때 이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원FC가 승점 45점으로 리그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6위인 수원삼성과 7위인 포항스틸러스가 승점 3점을 딴다고 해도 다득점에서 수원삼성은 5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포항은 9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원FC는 그룹 A를 확정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안정감이 있죠. 동기부여적으로 확실히 광주가 강등권 탈출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의 중원 자원인 김종우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중원에서 나갈 수 있는 패스의 질이 좀 향상됐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허율 원톱의 공격은 항상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광주는 뭐 사실 잘하고 있던 펠리페 선수를 비용신같이 청두로 이적시킨 걸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청두 간 펠리페 선수는 지금 10경기 동안 7골을 터뜨리면서 진가를 보여주고 있고, 펠리페를 보내면서 광주가 야심차게 들여온 조나단 선수는 3개월째 놀고 먹고 쳐자고 있죠. 뭐 말이 좀 거칠었는데 광주FC 생각하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아직까지 승무패로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요일에 출전 불가능한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배당 정보도 좀 확인을 해본 뒤후에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 경기 포항 대 인천. 포항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포항의 승무패 확률 승 45%, 무 25%, 패 30%로 포항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2%, 무 18%, 패 30%로 역시 포항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인천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포항 기준 6승 3무 1패를 기록 중이고, 포항 홈에서는 3승 2무 1패를 기록 중이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는 인천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포항은 일단 오늘 저녁에 울산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긴 하겠지만 아침 경기 이후에 인천과의 경기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경기로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상 지금 B그룹의 가장 상위권인 7위를 기록 중인 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천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차지를 해서 승점 3점을 받아야 A그룹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를 따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포항의 임상엽 선수와 이승모 선수가 최근 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강현무 골키퍼가 부상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골문에 대한 불안감은 지속적으로 있다는 점은 아쉽지만, 이준 골키퍼가 지속적으로 출전 기회를 받으면서 조금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대팀 인천은 사실상 주전 수비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비의 불안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김광석 선수가 종아리 근육 파열로 빠진 이후에 급격하게 인천의 수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어서 오반석 선수도 발목이 꺾이는 부상으로 주전 수비 자원에서 이탈하게 됐습니다. 김준혁 선수는 안화골절로 시즌 아웃, 정혁 선수는 무릎 부상으로 결장하는 횟수가 많고, 인천 지금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무너져 내린 인천이라고 보여집니다.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5경기 동안 득점이 1득점도 안 나오고 있는 무고사 아길라르 네게바의 외국인 용병 공격진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인천이 리그 초중반에 너무 순탄하게 잘 해왔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리그 9위인 상황인데 생존왕이라는 별명답게 K리그 1 생존 경쟁을 하려면 좀 더 순위가 내려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금요일에 결정자적인 부분 확인을 해보겠지만 딱히 포항을 상대로 승리할 만한 포인트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울산과의 아침 경기에서 포항이 딱히 추가적인 부상자가 나오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단통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6회 차에 들어온 K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종픽 전까지 결정자적인 측면이나 배당적인 측면 파악을 해서 최종픽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46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